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돈돈 모닝 라이브 박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동현입니다. 이야. 드디어 조합을 네. MC가 바뀌었네요. 그리우셨어요? 우리, 말 잘해야 돼요. 우리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그래서 오늘 어떤지 그래도, 간을 보겠다. 아니요,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그리웠다고요? 네, 우리 지영 앵커님. 그럼 민준 씨 뺐을까? 네? 민준 씨 내가 자리 확 뺐을까? 저 좋아해요. 왜 그래요? 아니 농담이죠. 결혼을 하신 분이 왜 이러시지?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뭐 하셨어요? 네. 아,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다녀왔어요. 왜요? 이건 너무 원고 같은 말인데. 온 것 같은 말이 아니고 진짜로? 진짜로. 네. 진짜로 우리 제 그 주변 지인들한테 네. 제가 링크를 좀 뿌려놨는데 제 지인들한테 얘기했어 진짜로. 주말에 우리 부모님 댁 갔다 왔다고. 우리 첫째 아들 데리고 네. 부모님 댁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왜 갔다 왔냐고요? 그냥 오랜만에 놀러? 부모님 뵙고 싶어서. 네. 저는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누가 결혼했어요? 저 빼고 다 하던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남친 아침에 계시잖아요. 남친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누가 남친이 계신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세요. 저 남친 아,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예. 이제 다 갔더라고요 진짜.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다 가. 우리 송명은 대표님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갔어. 감사합니다. 자, 기분 좋게 월요일 아침이니까 잘 띄우셨네요. 네. 예, 네.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뭐 사실 있는 재료가 계속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계속 너무 지겨울 정도예요. 지겨워요. 네, 재료가 너무 똑같아서 지겨울 정도지만 그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시장이 출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보시면 또 주말 동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또 한 번 계속 시장을 계속 흔드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니 16일 지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왜 왜? 계속 이러는 거죠? 뭐 하고 싶은 모르겠습니다. 건가, 전쟁을 뭐 정말?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진짜로 전쟁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가. 그러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근데 이제 뭐 이제 설마 그렇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송쟁이 다 됐어. 아니 설마 그러겠냐. 진짜 전쟁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근데 바이든 대통령 말대로 네.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그 동부 전선 쪽에서 이제 네. 친러 반공과 함께 계속적인 마찰과 계속 포탄이 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뉴욕 증시, 나스닥이 또 2.9%가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돈바스 충돌에 따라서 이 침공 임박 그런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와주고 있고 뭐 포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어서 증시는 떨어지고 있고 뭐 금과 이런 국채 같은 이 안전자산의 수요가 몰리면서 그런 가격들은 현재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만의 그 기준이 많은데 뭐 불마켓 때 뭐 베어마켓 기준이라고 해서 이 비율이 2016년 초 수준으로 이제 하락하는 이제 그 하락하는 부분까지 떨어지면서 네. 베어마켓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고는 10개 섹터가 모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주라든지 뭐 임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이런 서비스 같은 업종들은 이제 대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뭐 나스닥 기준이 있는데 뭐 51선과 기술적 분석으로 뭐 51선과 200일선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두 선이 이동평균선이 데드 크로스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020년 4월 이후로 오랜만에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뉴욕 증시가 약세 흐름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2020년 4월이면 팬데믹 말씀이시죠? 그럴 거예요, 맞네요. 네, 팬데믹이네요. 3월 3월 팬데믹이었으니까. 달부터는 그 이후로 이제 처음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은 뉴욕 증시가 특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네. 현재 큰 특징이다 볼 수가 있겠고, 예. 자 금리 쪽으로 한번 좀 볼까요? 맞아요. 또 네. 이런 좀 안전자산을 음. 부추기는 그런 그렇죠. 투자 심리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연준의 총재들이 왜 이렇게 엇갈리죠? 아니 블러드 총재가 또 네. 시장을 들쑤셔 놓더니 계속 들쑤시고 이번 있어요. 주에는 뉴욕 연은 총재는 또 생각보다 네. 뭐 나쁘지 않아요. 한 번만에 많이 올리지 말고 조금씩 여러 맞아요, 번 올리죠. 맞아요. 뭐 조삼모사 같은 얘기 같긴 네. 한데 이쪽은 시장을 네. 좀 안정시키려는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참 웃긴 일인데 사실 연준 의원이 8명 정도 있잖아요. 네. 사실 의견은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의견은 금리를 천천히 올리자예요. 예를 들면 올리긴 올리는데 25bp 정도 3월 달에 올리자라는 게 거의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 참 웃긴 게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과감한 발언을 하는 분들을 집중 인터뷰하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예. 언론에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뭐 블러드 총재가 지금 가장 그 매파적인 예.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3월에는 50bp 올려야 되고 7월까지 100bp를 올려야 된다는 등 이런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또 JP모건 측도 만만치 않게 매파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연준에서는 이제 9회 정도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예, 그 9회 정도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많네요.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내 인플레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JP모건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 이제 골드만삭스 측은 약 7회 정도, 지금 컨센서스가 약 6회에서 7회 정도로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횟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모습이네요. 이제 금리 인상 기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예상을 하기로는 이제 골드만삭스는 6회에서 7회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조 달러 정도 양적 긴축이라는 개념도 새로 등장했습니다. 벌써? 네. 그거는 금리 인상 하고 나서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언제 할지는 몰라요. 근데 처음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죠. 원래는 예. 양적 완화만 사람들이 익숙하잖아요. 맞죠? 계속 돈을 푸는 행위. 근데 이제 예, 양적 긴축 긴축. 행위는 이제 그 한 작년 말부터 그 얘기가 나오기 맞아요. 시작했는데 네, 나왔죠. 양적 긴축을 시행을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약 3조 달러 수준으로 현재 양적 긴축도 이제 시장이 부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준금리를 더 끌어올리는 네.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금리 인상 그냥 해버리면 좋겠어요. 일단 음. 해서 25bp를 올리냐 50bp를 올리냐 확인을 하고 나면 우리가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갈 건지.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안 하고 조금 시간을 벌다 보니까 소문만 더 무성해서 시장이 더 불안감을 좀 재촉하는 게 아닌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에 보통 사람들이 반등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게 오히려 이제 FOMC 회의 이후로 네. 금리 인상이 확정되게 되면 어쨌든 재료가 소멸이 되니까 맞아요. 오를 것이다라고 돼 있네요. 네, 지금 해바라기님 저랑 같은 생각이세요. 내 말이 그냥 이빠이 올려버리고 그냥 뭐지 쾅 하고 진정되자고. 근데 또 그런 예. 의견도 있네요. 이승은님 여자 아나운서님 예쁘시네요. 이런 의견도 있네요. 어머 고맙습니다. 제 친구 같아요. 친구들 다 주무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좀 일찍. 아니 왜 그러세요 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또 다른 이슈도 몇 가지만 점검을 좀 해볼게요. 네. 백악관에 백악관 러시아가 언제든지 공격이 가능하다. 바이든이 NSC를 소집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근데 반면에도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끝까지 외교적인 해법을 찾을 것이다. 현재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주말 동안은 이제 격전이 펼쳐졌지만은 그래도 계속 외교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교전에 대한 소식들을 들리면은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 근데 오늘 뉴욕 증시 휴장이라 가지고. 그렇죠. 21일 날. 근데 이제 뉴스는 계속 나올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도 푸틴과 2주간 3회 대화를 할 것이다라는 또 기사도 있고요. 그 우크라 대통령도 맞아요. 푸틴의 회담을 또 제안한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또 이슈만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이제 합동 훈련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20일 정도 원래 훈련 예정이었는데 연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좀 넘어가서 오미크론도 좀 봐야겠어요. 재밌는 소식 재밌다기보다는 네. 좀 특정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뭐예요? 이 95세 여왕인 엘리자베스 여왕께서도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가볍고 감기 같은 증상이라고 하네요. 다행히도. 아니 제가 네. 누구한테 오미크론 이번에 걸렸다 그래서 네. 오미크론 괜찮대 이랬더니 혼났는데. 그 야 엄청 아파 이러면서. 아픈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다 가볍고 감기 같은 증상이다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워낙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편찮으시면 안 되니까. 예. 뭐 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맞아요. 네. 또 오늘 출연자께서 또 귀한 분, 재밌는 분이 네. 계시거든요. 옆에서 이러고 지금 송도현 대표 말 그만해라. 나도 말 좀 하자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 잠시 후에 네. 60초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